네, 반갑습니다.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식스팩을 다루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입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한 주제는 다른 영역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있을 건데요. 자, 스틴랩 박사들이 연구한 행복한 가족들을 보았더니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탁월하더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들이 아주 남다르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보통의 경우는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가족을 와해시키지만 건강한 가족은 그런 스트레스나 외부의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강해진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족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거기는 6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아라. 자, 바다에 가면 파도가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파도 없는 바다를 상상할 수 없듯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때로는 파도가 낮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자,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은 낮은 파도를 생각하겠지만 초보자들은 수영을 잘한 사람일수록 혹은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높은 파도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화 폭풍 속으로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태풍이 밀려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 때 그 주인공은요, 그 보드를 들고 바다로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높은 파도를 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전환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스트레스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why me를 묻는 게 아니라 how를 묻는다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를 묻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점이죠. 자, 두 번째, 건강한 가족의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방법. 최선을 다한 뒤 하늘에 맡긴다. 진인사대천명이다. 예, 다 했다면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요. 자, 세 번째, 자신보다 더 큰 것에 초점을 두었다. 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명감이나 목적, 또 영적인 신념, 이런 것들, 자신보다 더 큰 가치, 이런 것에 초점을 둘 때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자문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치료제이지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이죠. 사실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가장 고난을 겪었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 어쩌면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한 가지도 바로 유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유머를 반드시 가르쳤다고 하지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족은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더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 번에 한 걸음씩 일의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차곡차곡 정리하면 풀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여섯 번째, 기분 전환과 재충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을 처방하는 일이 거의 이제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일 때 사람 속에는 BDNF라는 게 즉 뇌유도 신경 친화성 인자,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죠. 이걸 통해서 몸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다고 깔아앉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스포츠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 작업들, 그럴 때 도리어 더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6가지 방법, 6가지 팁. 자,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족들은요, 가시 속의 장미를 발견합니다. 저희가 하는 집단 상담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기분 나쁜 일, 기분 나빴던 일, 안 좋았던 일을 역설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무엇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뭐뭐이니까 라는 문장을 정해주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 문장을 대입해서 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이를테면 부부싸움을 했던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현재 주소를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가시 속의 장미를 발견하는 것들이죠. 자,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서로 헌신하는 걸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사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죠. 내가 만능 인간이 되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필요할 때 남들을 부려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할 때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도움을 요청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지요. 자, 그런데 도움을 내가 받을 때 그렇게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분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분은 자신이 도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면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 즉 자신의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앞에서 다루었듯이 관계의 윈윈은 내가 주는데도 모자라지 않고 도리어 더 풍성해지는 역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은 도움을 줄 때도 행복하지만 도움을 받을 때도 행복하고 둘 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더라. 그리고 넷째, 영성적 자원 활용이었죠. 신앙적 자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표현함으로써 그 속에서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들이죠. 기업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방식들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물결 흐르는 대로 맡기자. 최선을 다했다면 맡기는 겁니다. 아마 이것들을 요약하면 결국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감몽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짱대를 들고 직접 따서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